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참 날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있죠?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셨죠?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십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한 이영재입니다. 네, 자.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네. 미국 내 화해 수입품 금지를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가 또 그리고 거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중국의 태도가 좀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데 이 끝이 G20 정상회담일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아요. 네. 시장에서 항상 끝이고 타결 직전이고 할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이분들이 네.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국가별로 보면은 네. 패권 싸움이라는 큰 틀에 있는 싸움이고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싸움은 사실 중국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미국보다 중국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밟아야 될 필요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가별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표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네. 지금 미국 내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동화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환율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싸움이 있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 트럼프의 개인적인 욕심. 일단은 전통적 역사적 고래로 외부에 적이 있어야지 네. 내부가 단결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외부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일전 하면 어떻습니까? 축구 한번 하면은 거의 난리 나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상의 적을 타겟팅을 해놓고 내부를 뭉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게 단순한데 확실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릴 만한 이제 체력이 있는 거죠. 체력이 있고 맞으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퍽퍽 소리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도 이제 추가 관세 인상 얘기를 했다가 네.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한번 발로 빼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웨이 전면 금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전면 금지 얘기했고 국가 비상 사태까지 선포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좀 네. 보시면은 트럼프 중화웨이 전면 금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중 갈등 결랑 속 이런 식으로 야마도 참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야마가 뭡니까요? 그래서 네. 갑자기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경박스러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화웨이 물품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 그쵸. 옛날부터 있던 얘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오늘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최근에 세게 맞았잖아요. 맞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자리 최소한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깨고 내려갔어요. 뭐 제가 요즘 이제 말씀드린 회원 관리를 하는데 네. 지금 그분들은 다 인버스 드렸어요. 인버스 갖고 지금 인버스가 심지어 수익을 좀 10% 보셨군요. 넘는 수익이 났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게 원래는 네.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해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수익이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그러게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별 종목이 다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개별 종목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빠지지만 내일 또 올라갈지는 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오늘 갑자기 또 화웨이 전면 금지하다가 갑자기 스파이샷으로 백악관에서는 화웨이를 쓰고 있었다, 싸다고 쓰고 있었더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해지를 하시고 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해지를 해놓은 물량은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본인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전제예요. 발판이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추천을 해보니까 네. 지금 10%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수익을 노리고 좀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지만은 개별 종목들은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게 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맞추려고 그다지. 하는 거죠. 이제 네네. 전문적인 용어 모르겠어요. 퉁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도 튀어 올라오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걸로 수익 먹고 빠지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해지랑 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지키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맨날 이제 공격만 하다 보면은 골키퍼까지 나가가지고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 저는 사실은 미중 간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될 뿐이지. 그냥 힘겨루기만 할 뿐 언젠가. 그럼요. 네. 이게 다음 어쨌든 대선이 이제 트럼프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럼프 형이 중국을 세게 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배째라고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막 증시 폭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음 만약 트럼프가 재선을 못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트럼프 재선을 악착같이 막겠다. 네. 막고 우리는 다음 정부랑 얘기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다는 얘기는 한 몇 달 있으면 이제 슬슬 레임덕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갑자기 뭐 증시가 빠진다든지 경제 지표가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살렸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재선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도덕성 문제에서 사실은 러시아 스캔들도 있었고 뭐 좀 잊어버렸던 얘기겠지만 성추행 리스크 그런 충문도 좀 있었어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옆에서 파파라치 다니고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능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까지 인기를 기대를 그래도 좀 받았죠. 지금도 사실은 지지율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네. 측면이 있고 경제 일단 좋아졌다. 뭐 실업률 여지까지 뭐 최저치다. 일단은 우리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일자리 많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기를 누려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마지막 이제 뭐 삿바 싸움을 하면서 선거를 준비하다가 네. 괜히 여기서 잘못 발디딜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격화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쉽지는 않다. 지금 보면은 관제단 부과한다 그랬다가 잘 될 것이다 그랬다가 다시 화해 얘기 났다가 네. 뭐 다시 또 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는 못 날리고 잼만 툭툭 날리고 트윗 엄청 하더라고요. 파워 트위터리안 봤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트위터 한 줄로 네. 이 정도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워 트위터리안의 최정점 네. 태양신을 꿈꾸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 본인의 영향력이 트위터를 통해서 영향력이 그 정도로 있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임기 후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관성이 붙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파우로스의 개라 그러나 이렇게 종을 그 치면. 종을 치면서 먹을 걸 주면은 네. 나중에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고. 네. 예. 이 유식한 말을 이렇게 저기 대보에도 없는 걸 쑥쑥 꺼내는 걸 보니까 아직 안 죽었구만. 파브로스의 개는 그런 것처럼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트위터를 날리면은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트위터가 나오면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이게 수도 있죠. 실제로 트럼프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만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면은 주식이 내려가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비싸다라고 하면 유가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면 떨어지니까 먼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순간 이게 습관처럼 이게 경제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노리고 있지 않는가. 네. 개인적인 이제 관종의 태양신이 되고 싶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일단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붙긴 힘들어요. 트럼프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상. 네. 이 모든 스토리는 트럼프가 무조건 재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재선이 지금 안 되면은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걸려 있는 게 좀 많잖아요. 그쵸. 많기 때문에 쉽지 않죠. 파워 트위터리 안에서 이제 뭐 그 잘못하면은 나라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럽 쪽이에요. 네, 유럽 선수 좋지 않죠. 그치, 이탈리아가 최근에 마테오 살바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EU 회원국의 이제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GDP 3%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EU의 원칙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탈리아가 지금 GDP 3% 넘도록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될 거란 얘기인데 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지금 영국 브렉시트도 아직 지금 요즘 뉴스가 안 나오지만 그렇죠. 잠잠했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계속 측면도 있죠. 있고 네. 잠재돼 있던 리스크들 유럽 리스크가 한 번은 글쎄 크게 터질 부상하지 것 같죠. 않을까. 지금 예를 네. 들어서 럼프형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다들 뭐 감안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빠진다. 급락을 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자주 봤던 거기 때문에 이게 터진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한 경우가 많아요. 10월장에서도 마찬가지. 10월장에서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보면은 1980까지 갔다가 그때 주셨으면은 2200까지 2250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바다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데라 가면 주시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시장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이 리스크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는지 아직 그 증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보인 적이 없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유럽 쪽 리스크를 아직도 똑같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결과는 반등을 한번 주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최악까지는 아니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현재에서 네. 지난번 2200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가는 시나리오. 이 정도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찍고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돌릴 수도 물론 있죠. 돌릴 수도 있는데 돌리려면은 지금 자리까지는 힘들고 아마 지난번에 갔던 전저점 라인 한 이 정도 2050 정도 라인에서 단기 쌍바닥 만들어주고 갈 수밖에 없고 지금 2810에서 바로 돌아가기는 쉽진 않아요. 네.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2000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도 큰 문제 없어요. 이 정도면 버틸만 하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 버틸만 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요. 가능성의 문제예요. 네. 높다고 보는데 올라온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 두어 달 있다가 유럽 쪽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이 시장에 오면은 와장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뭐 전략은 동일합니다. 해치 앤 트레이딩. 네.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나더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만큼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게 빠졌을 때 조금이라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참고로 저는 EX를 추천드린 거예요. 네. 인버스 EX를 추천드려서 2배가로 그러니까 1% 떨어지면 2배 수익이 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이 사기꾼 아니냐 10%가 안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2배 세팅을 한 걸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어쨌든간 인버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개별주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개별주들이 올라가면 인버스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개별주가 100% 몰빵을 하고 있으면 이걸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추매를 할 수 있는 금전도 안 갖고 계시고 현찰도 안 갖고 계시고 그렇죠. 손절도 못 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종목으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전략은 거의 뭐 지금 뭐 한 달 동안 똑같은 전략이었던 것 네, 한 같은데 달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치앤 트레이딩 네. 전략을 계속 제시드립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의 안개가 짙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익 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주 트레이딩과 해지 전략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삼익 THK입니다. 네,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4월 18일 날 매수하셨고요. 16,1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실적도 좋지 못한 편이고 또 어제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주가에 힘이 없는 모습인데 계속 좀 보유해도 좋으실지 궁금하실 것 네. 같거든요. 이제 이 회사는 수공용 줄이 이제 뭐냐면은 네. 그 뭐라 그러죠? 스매길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손톱 가는 거요? 예. 아, 여기 뾰족뾰족하면 이렇게 예, 좀 예. 둥그랗게 가는 거. 그건 이제 공업용 스매끼리 같은 거를 아. 이제 만드는 건데 줄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피아노 줄 이런 줄이 아니고 그렇게 이게 이제 다듬는 이런 연마하는 그런 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만들던 회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설비 자동화 장비, 뭐 반도체 제조 장비, 뭐 정밀 의료기기 특히 의료기기 쪽 관심 가져가지고 이쪽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어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나온 문제 있는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75.8%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매출액 33.3% 감소를 하고 순이익도 83.1%를 감소한 8억 2,816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네. 소위 말하는 떡락을 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악재가 터졌나 봤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고 어제 이제 종가 12% 빠졌어요. 12% 빠졌는데 네. 제가 이래서 제가 연기금을 싫어하는데 연기금이 어제 8만 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기금이 1,498. 요즘 제가 연기금 물량을 잘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인간 지표니까 피하려고 잘 보는데 연기금이 트레이딩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가치주 위주 투자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네. 테마주 많이 타거든요. 대북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바닥 잘 잡아주더라고요. 함께 가자 연기금 이러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어제 8만 주 던지고 지금도 던지고 있는데 네. 보면 8만 주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그동안 한 달 넘게 매집한 거를 네, 원데이에 던진 거거든요. 손절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쵸. 손절한 거예요, 완전히. 손절을 해서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이제 저는 이 태도 연기금의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연기금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바뀐 건지 제가 뭐 연기금에서 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는데 네. 되게 그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예를 들면은 실적 보고 들어갔는데 네. 실적 안 나오면 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던졌는데 다시 반등을 줄 때도 있고 그쵸. 막 땅을 치고 아이고 그때 던지는 게 아니었는데 땅을 치고 하지만은 네. 사실은 연기금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물타기요 뭐 이러다가 네. 옛날에 저희가 어떤 종목 할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해운주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한진해운이었나요? 저도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네. 나네요. 한 10분의 1 토막 난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위에 샀다가 지금 뭐 10분의 1 토막 났는데 그제서야 손절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절하더라고요. 손절하고 네. 매매가 좀 빨라졌어요. 연기금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자꾸 띄는데 손절도 좀 빨라지고 회전율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테마를 많이 타고 해서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연기금 자금을 두고 한 명이 집행하지 않을 텐데 뉴페이스가 집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적 한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만 일단 볼게요. 네.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느는 편이고 작년에 좀 줄었네요. 영업이익이 15년에 246억이요, 217억, 349억 나오다가 작년에 255억으로 줄고 올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네. 많이 줄었는데 주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이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간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어닝 쇼크가 터졌다. 네. 그러면 떡락이 맞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한참 하락하다가 돌릴랑 말랑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던지시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다가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급감하고 정업이익이 감소했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 주식 바닥에 소위 말하는 적자 회사 막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쵸.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던지시기보다는 현재 자리 괜찮거든요. 네. 현재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지금 11,800원인데 네. 11,000원까지만 보시고 현재 자리가 만약에 지금 보시면 어느 자리냐면 이 라인하고 지금 이때 한번 지지 준 자리랑 비슷한 라인이에요. 비슷한 네.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도 한번 접어갔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다. 네. 물론 반등을 주면은 14,000원 남짓한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현재 시점 보유를 하시고 네. 대신 손절가 11,000원만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유금과
보유 의견과 손절가 11,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또 뭐 장도 안 좋으니까요.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삼익 THK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전력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5월 11일 매수하셨고요. 네. 27,500원의 비중 2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뭐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한국전력은 아쉽게도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종목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볼게요. 매도하셔야죠. 빠른 매도. 네, 빠른 네. 매도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도 한전에 대해서 되게 계절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서 드린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 6월 말에 사서 네. 7월이나 8월 초에 팔면은 평균적으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확률이 제가 15년치인가 12년치인가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두 달 정도 빼고는 많을 때는 10몇 프로, 뭐 맞아요. 적을 때는 뭐 한 3, 4% 정도 수익이 꼬박꼬박 나더라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5월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더 빠져야 되는 때고 네. 근데 지금 하락 추세가 너무 가팔라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네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 감소, 영업이익은 무려 2조 4,113억 원 정도의 적자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네. 순이익도 1조 6,400 이 정도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네. 그렇게 매년 그 한전에 돈을 잘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이렇죠? 그 네. 이제 생산비가 이상하네요. 높은 거죠.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일단 순이익도 1조 6,496억 정도의 전년 대비 적자 기록. 사실은 계속 이제 적자 되는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있는데 네. 일단은 연 단위로 봤을 때 작년에 적자 폭이 좀 깊었고요. 이제 올해도 일단 근데 뭐 분기별이니까 분기별로 보시면은 아니 원래 한 이 정도 시즌이 조금 전기가 저희 안 쓸 때죠. 전기가 좀 안 쓸 그쵸. 때고 여름에 한참 쓰고 겨울에는 이제 가스 돌리죠. 맞아요. 가스 돌리기 때문에 조금 안 쓰긴 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적자폭이 깊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출액이 딱 엄청나게 줄었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닝 쇼크를 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 쪽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네. 어찌 됐건 빠지고 있고 빠지는 지금 추세가 제 생각에는 일단 23,800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23,800원 갔다가도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 깰 것 같아요. 지금 낙폭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너무 깊다. 이까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들어가신 이유가 5월 10일 날 네.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예전에 실제로 작년에 10월 달 보면은 네. 한전은 10월 11일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해요. 먼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매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항상 드리지만 말씀이지만은 인버스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측했으면 인버스를 사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에 베팅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하락에 베팅을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뭐 사실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보거나 또는 실적만으로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추세적 하락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이 있든 일단 매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각종 이제 발전소들이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얼핏 봤는데 네. 발전소들도 지금 실적이 남동하고 남부발전소 이게 그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네. 공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보면은 남동발전소하고 남부발전은 영업실적 개선된 가운데 동서발전하고 서부발전, 중부발전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서부발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해본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일해본 게 아니고 네. 거기 거래처였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일을 하는 걸 보고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그럴 법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생각. 몸소. 예, 왜냐하면 체험을. 진짜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이라는 말이
솔직히 약간 조금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쵸. 공무원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을 그렇게까지 사실 거래를 잘 안 해요. 네, 제가 직접 같이 옛날에 거래처로 일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음. 썩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기도 하고 지금 하락 추세가 2단 하락이 나올 자리거든요. 여기서 한번 하락하고 잡아주는 듯 하다가 막 그냥 막 쏟아져 내린 자리 때문에 이까지는 올 것 같다. 차라리 던졌다가 네. 들어잡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한전을 내가 사랑한다 네. 하면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지만 자기는 좋다. 좋은 기억이 있다. 네.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쵸. 저랑 같은 이제 뭐 담당 직원이 양아치일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제 생각에 던졌다가 전저점 라인에서 한 번 더 잡아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안 그러면 이 정도 라인의 손실을 그냥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바에는 던졌다가 도 잡는 게 낫지. 지금 장도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께서 굉장히 힘든 발언을 하셨어요. 네. 공무원들이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 또 의견과 무관하고 자,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제외입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이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호텔 신라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5월 7일 날 매수하셨고요. 11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작년에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 면세점에서도 큰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시내 면세점 6곳을 새로 허용을 하면서 불매 소리가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정부에서 국내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네. 드린다고 했죠. 맞아요. 여섯 곳을 시내 면세점 6곳을 새로 허용을 했고 네. 했는데 이제 서울에 1개, 인천에 3개, 광주 1개 등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 5개 추가 발급하고 네. 시내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네. 중견 기업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전국의 시내 면세점은 총 26개가 되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16개 몰리고 있다. 네. 서울에만 16개 몰릴 수밖에 없죠. 솔직히 서울에 이제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경쟁 심화 우려가 있죠. 경쟁 심화 우려 과열 경쟁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까지는 아니고 좀 하락을 좀 했었어요. 네네. 좀 하락을 했었는데 한 4%, 4.10%한 5% 하락했네요. 근데 어제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어제 장 보고는 지금 뭐 우르르 살 때 좋다고 사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모르는 장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간 어제는 장은 좋았는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면세점 장사들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요. 제가 네. 그렇게 사는데 왜 안 되죠? 제가 요즘 안 사가지고 제가 옛날에 화장품 팔 때는 네. 면세점 가서 많이 열심히 샀는데 요즘 제가 안 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안 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주로 품목을 어떤 품목 사시나요? 화장품하고요. 화장품. 옛날에는 그랬는데 네. 뭐 요즘은 해외 나가면은 안 나본 지 오래돼가지고 거의 뭐 담배 사죠. 아, 담배 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만 해도 원래 제가 알기로 면세점에서 담배 살 수 있는 게 3보름인가 5보름인가가 한계였거든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럴 거야. 지금도요? 한도치가 있을 오. 거예요. 제가 옛날 한참 다닐 때도 3보름인가 5보름인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못 사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현실은 이게 가잖아요. 가면은 그 담배가 이렇게 고루로 팔잖아요. 그러면 네네. 5보루를 사면 5% 할인해주고 아. 10보루를 사면 10%를 할인해준대요. 한계가 있는데. 네, 어떡해. 한계가 있는데 면세점 직원이 10보루 사면 10% 할인해드린다고 이렇게 네네. 하니까 저희가 출국할 때는 지금은 이제 생긴다고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국할 때 없잖아요, 원래. 그쵸, 없어요. 근데 외국 나가면은 제가 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산이 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10보루 10%? 담배를 10% 할인 받다니 이러면서 10보루를 사가지고 캐리어에 꾸겨 넣고 이거를 여행 다니는 내내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담배와의 여행. 네, 그렇죠. 그렇게 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면세점 사실은 뭐 얘기는
지금 사드 이후에 네. 사실 사드 이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드 기준이 어딘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주춤해진 관계들 때문에 아직도 여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사드 좀 여파와 더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국내 경기가 또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중국 나오겠죠. 경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화장품이 그러니까 진퉁은 진짜 비싸요. 진퉁이 진짜 비싸고 그 타오바오 왕이라고 있거든요. 타오바오 왕이라고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쿠팡이나 뭐 이제 뭐 11번가 뭐 이런 거예요. 타오바오 네네. 왕에서 이제 가격을 보면은 그 서로 믿고 사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너무 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완전 다 짭 아니냐? 그래서 중국 사람들 진짜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네네. 우리도 안다. 아. 우리도 여기 온라인 매장에 있는 거를 아, 진짜라고 진솔하네.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진솔하시다. 그렇게 그렇죠. 중국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게 뭐 중국인들이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온라인 매장에 있는 거를 진짜로 생각하지 않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로드샷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로드샷 같은 경우 사실 본인들 젊은 아이들 기준으로 별로 믿지 않는다. 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중국에서 화장품 같은 걸 많이 그 짭을 만들거든요. 그쵸. 광저우 쪽이었나? 만드는 지역이 있어요. 그 화장품 공장이 대량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오히려 이제 사드 보복보다는 외부적인 변수들도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좀 들고 네네. 우리나라 화장품이 나가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제가 화장품 안 쓰니까 저는 네. 뭐 이 나이 때까지 뭐 팔긴 해봤는데 저는 스킨도 안 바르고 살기 때문에 30몇 년을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여자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어쨌든 그래서 꼭 사드뿐만 아니라 따이공들의 일단은 그 매출 비율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 면세점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네. 최근에 이제 면세 작업을 시작한 현대백화점이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이제 운영할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새로 진입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점에 물건을 떼오려면은 규모가 커야지 이게 가격 협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규모의 경쟁력을 위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추가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는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올해 1분기만 해도 236억의 적자를 냈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네. 하나 갤러리아 는 이제 폐점을 한다고 폐점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9월경에 폐점을 그게 하겠다. 그 적자 폭이 네. 적자 폭이 커가지고 제가 적자 폭을 쏘았는데 네네. 글을 너무 많이 쏘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줄여서 올 걸. 적자 폭이 너무 3년 커가지고 동안 1,000억 정도. 맞습니다. 네네.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3년간 1,000억이 넘는 적자 기록. 그리고 조기 영업 종료 특허 반납을 했다. 네. 그리고 SM 면세점, 동아 면세점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묘한 거는 네. 그럼 일단 하나 갤러리아 타임즈 한번 볼게요.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왕 생각난 거 네. 하나 갤러리 한번 보면은 이날 면세점 사업 그만둔다 그러고 떡락을 했어요. 그쵸. 개파락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마이너스 23%, 종가 마이너스 21% 그냥 부서져 내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차트를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은 네. 상승을 하다가 하락 주고 돌면서 유턴으로 돌아간 자리였거든요. 호텔 신라도 보면은 한 상승 주고 나중에 조정 주고 물론 하나 갤러리아보다 얘가 훨씬 더 큰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돌아가는 지금 자리인데 물론 여기가 훨씬 더 힘이 세죠. 네. 힘이 세 보이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얘네들은 그 호텔 신라는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연 단위로 772억, 790억, 731억 작년에 2천억이 넘었어요. 2천억이 넘어서 186%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 지금 호텔시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16억, 전년 대비 84.9% 증가.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보다 두 가지인데, 네. 다른 사업자들 장사 하나도 못하고 나만 장사 잘해. 이런, 그러니까 실적 물론 신라 호텔도 있지만 네네. 주로 이제 수익 나오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면세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홍콩 체랍콕 국제공항, 네.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등 해외 면세점에서 장사 잘 되고 있고 네. 거기다 우리 면세점은 안 되는데 해외 면세점으로 이걸 퉁을 치고 있느냐 그러면은 국내 면세점에서도 지금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 호텔 신라 면세점만 가는 것이냐. 동아 면세점이 그 광화문 제 기억은 동아 면세점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호텔 신라는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얘네가 장사를 잘하는구나. 장사를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둘째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실적 진짜야? 이 생각도 좀 라는 들어요. 생각도. 예, 이거는 그냥 혼자만의 의문이에요. 네네네. 방송사와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저희 정말 혼자만의 관계 없어요. 네. 그 목소리가 질렸다 저 인간 저거 또 소설 쓰고 있다 저거 이런 목소리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생각은 맘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느낌이 그의 잔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호텔 신라는 아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다. 네. CGV도 있고 또 메가박스도 있고 있고, 롯데 네. 시네마도 있고 있는데 네. CGV가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될 수도 있죠. 팝콘이 그쵸. 제일 맛있을 수도 있고 네. 콜라가 좀 더 진할 수도 있죠. 콜라에 물 좀 그만 타 웬만하면 그래서 네네. CGV가 제일 장사가 잘 될 수가 네네. 있죠. 콜라 요즘 물을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메가박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최근에 했던 영화가 그 갑자기 엔드게임이요? 엔드게임이요.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했다. 그러면은 CGV 제일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도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가죠. 가겠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잘하는 데가 장사가 제일 잘 되겠지만 제일 좀 안 되는 데들도 같이 올라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업종이라는 건데 장사의 상징이 그쵸.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요즘은 좀 장사가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한참 그 우리나라에서 그 양꼬치 유행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요즘엔 이제 다시 또 칭따오의 양꼬치 선생 때문에 조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때 그게 붐이 불었다가 요즘은 죽는 시즌인데 한참 붐이 불 때도 그래서 대부분 그 가게들이 많이 생기기도 그쵸. 했지만 잘 되고 PC방도 한때 붐일 때 가게도 많이 늘었지만은 네. 또 있는 가게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의 실적 차이가 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 좀 들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해외를 안 나갔다 와가지고 네. 감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실적 100% 맞는가라는 의문도 조금 들어요. 네네. 조금 드는데 일단 저희는 회계사무소에서 해준 회계를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경쟁에서 지금 데이터 보면 이 경쟁에서 다들 힘들다 그러고 문 닫고 적자 폭이 커진다 그러는데 나 홀로 불가청청하고 있으니 네. 앞으로도 경쟁이 심해져도 나 홀로 불가청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현재 시점 보유 의견 제시 드리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손절가는 한 요 정도 라인이면 이 정도 라인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91,000원에서 네네. 조금 더 잡으면 93,000원 정도까지만 뭐 일목대 구름 때까지만 한 보기로 하고 한 네네. 93,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잡으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돼서 보유권과 손절가 93,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9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댓글이 달렸는데 수익 박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질문 읽어드릴게요. 짜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싹쓸이한 뒤에 중국에 되팔고 있다고 하는데 면세점 개수가 더 늘어나면 주가에는 안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지금 똑같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네. 주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국내 면세점에서 따이공들이 이제 물품을 싹쓸이해서 중국에 되팔죠. 그러면 이제 면세점 개수가 더 늘어나면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될까? 원래 라는 그렇죠. 질문이.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악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네네. 신당동 떡볶이집을 가면은 그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 초등학생 때 저는 물론 국민학생이었죠. 네. 국민학교 때 갔을 때는 DJ 박스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그 마봉님 할머니 집이 맞아요. 세 번째 집이고 그 세 번째 집 옆에 집이 이제 실제로 DJ 부스가 있는 집이고 마봉님 할머니 집이 이제 원조 집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마봉님 할머니 집이 원조집이에요. 네. 근데 옆에 DJ 부스도 생기고 뭔가 자꾸 가게들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집에 줄 서면서 뭐 웨이팅을 하면서 그쵸. 먹다가도 아 웨이팅하는 맛 그 맛인데 옆집 가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면은 악재라고 그쵸. 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사실은 따이공들 이게 뭐 여담인데 따이공들의 매수는 면세점 수보다는 네. 정부 규제일 수도 있다고 사실은 아이 또 이해까지 해도 되나 이거 지금 앵커님 표정이 저 자식 또 무슨 말 하려고 저거 있어서 아 원래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걸 말해도 되나 싶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방송의 법칙이 있거든요. 저희가 제가 어떻게 해야 옛날에 되지? 네. 일했던 네. 그 건설 쪽 일도 했다가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 회사 그 사무실 그러니까 저희 그 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빌딩을 그 쓰고 있지만 그쵸, 옆에 그쵸.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그러니까 층에도 있고. 다른 하죠. 쪽에도 있고 네네. 하잖아요. 저희 옆 사무실이 어. 면세점에서 물품 떼어오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물품 떼어오는 데였어요. 정말요? 네,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음. 그거 묘하대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화장품 팔 때 면세점에서 이렇게 떼가는 게 아니고 물론 마지막 갈 때 면세점에서 왕창 사가지고 가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원래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할 때는 그 화곡동 가가지고 떼가지고 배로 맞아요. 보내요. 그때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중국 놀러 갈 때 이제 그걸 어차피 가는 김에 들고 가는 거지 네네. 비행기를 태워서 화장품을 보는 단가가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 이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도 없죠. 네, 보내는 방법이 다 네. 배로 실어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면세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사올 수가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사올 수 있는 거지 네. 현재 거주자들이 사올 수가 없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나갈 때 미리 시내 면세점에서 샀다가 미리 보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대량으로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아침 사무실이 하루 종일 문이 잠겨 있다가 네. 저희가 퇴근할 때쯤 되면 슬 문이 열려요. 그러고는 구루마가 올라오는데 네. 그럼 구루마를 뭐 고급스럽게 뭐라 그러는데요? 캐리어? 아니 진짜 소구루마예요. 이런 거 말고 아니 왜냐면 아까 마봉님 할머니 말씀하실 때 저는 마봉님 셋째 할머니 집에서 먹었거든요. 이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캐리어 말고 진짜로 이렇게 달달달달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에다가 네. 그 쌓아서 오는데 신라 호텔 동화면서 이런 박스들이 몰래 쌓아가지고 와요. 몰래 쌓아가지고 오고 거기는 무슨 하루 종일 문이 닫혀 있는데 이 앞에 CCTV만 있고 저희가 바로 옆 사무실이잖아요. 그쵸. 문은 잠가는데 안에서 이렇게 사무실이 벽이 이렇게 쿵쿵거리고 또 옆에 중국인 목소리가 좀 큽니까? 네네. 막 뭐 하는데 이게 다 들리는데 문 잠가놓고 CCTV 다 놔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몰래 이렇게 면세점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경쟁보다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불법적인 거를 합법적인 거를 규제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크겠죠. 네. 근데 호텔 신라만 보면은 네. 물론 경쟁이 심화되지만 지금까지도 도가청청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가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그렇죠. 근데 호텔 신라 좀 잘 가고 있어요. 이제까지 잘 가고 있었고 네. 이제까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기 갖고 있는 때문에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보유 좀 더 가능하다 네. 정도 대신 손절가는 잡고 네. 갔으면 좋겠다. 경쟁 생활하면서 좋게 하나도 없죠. 그쵸. 옛날에는 마봉님 할머니 집에서 웨이팅 했을 텐데 옆집에 DJ 박스 오빠 있는 데서 네. 먹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손절가는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구루마냐 캐리어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끌차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구루마는 일본 말걸요? 그래요? 구루마는 일본 말이에요. 끌차. 끌차. 이 현장에서 끌차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 있을 때 네. 우리 가는 25돈 트럭 있잖아요. 네. 덤프 트럭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앞사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사발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덤프 트럭 그러면 초짜인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네, 나니까 그래서 구루마라는 이 현장 용어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르고 고운 네. 언어를 다음 시간부터는 꼭 사용을 요즘은 하도록 제가 자주 안 나오니까 바르고 네. 고운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준비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은 30도, 광주는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